용성 지킴이 중에 한 사람이 단축번호를 꾹 눌렀다. 그러자 용성지구대의 박경장과 방범대의 임대장이 달려왔다. 한밤의 들고양이처럼 느리게 거리를 가로지르던 이는 멀쩡해 배는 한 노구였다. 길 언저리를 뺑글뺑글 돌고 있던 늙은이에게 박경장이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다. 집이 용성이냐는 거듭되는 물음에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노인은 별다른 대꾸 없이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지킴이들이 순찰을 돌았을 때 발견했었던 그를 임대장이 출근을 하며 같은 자리에서 다시 본 것은 아침 무렵이었다. 임대장이 나서서 노인의 얼굴과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가까이 보니 노인이라고 하기에 그리 연로하지 않은 편인데다 어디가 딱히 아픈 것 같지도 않았다. 몸의 군데군데를 살펴보아도 폭행을 당한 흔적 등은 없었다. 일단 노인을 임시보호소에 데려다 주는 게 맞을 터였다. 연고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의지가지 없는 노인임이 밝혀지면 관련 시설로 보내질 것이었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노인은 밥도 잘 먹고 그런 대로 적응을 잘했다. 다만 용변을 가리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얻어낼 수 없었다. 사는 곳이 어디냐고 보호소의 돌보미가 여러 번 물어봤으나 노인은 주소를 대지 못했다. 집이 용성임은 맞는 것 같은데 도무지 노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 얼마 후 노인은 시설로 보내졌다. 보호소에서 노인을 보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전문 인력이 있는 시설로 노인을 옮겨야 했다. 노인이 용변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보호소 측이 시설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인 줄만 알았던 노인이 얼마 후 혈뇨를 놓았다. 노인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시설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간 노인이 진료실에 들어가 앉았다. 노인은 의사와의 대면이 익숙한 듯했다. 의사가 이름을 묻자 노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보호소 도우미나 시설장이 이름을 물어봐도 관심 없이 멍멍했던 노인이 의사의 질문에 또렷이 대답을 해주었다. 의사가 다시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노인이 여령이라고 대답했다. 여령이면 용성에서 퍽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시설 직원은 돌연 노인의 어투가 처음부터 용성 사람과는 다른 말씨였음을 상기했다. 경찰이 여령을 기점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내 노인의 연고를 찾아내었다. 금석은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금석이 간경화와 우울증을 치료할 동안 여자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금석에게 자기 자신을 보살필 시간이 필요했다. 여자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려면 누구라도 용성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여자가 어디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석은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다. 고심 끝에 여자가 시설에 가서 편히 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금석이었고, 그것을 위해 묘안을 짜낸 것 역시 금석이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방범대 컨테이너 앞에 여자를 데려다주고 오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유기라고 했다. 그것은 방법이었다. 그것이 여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금석이 알아낸 것이었다. 서로 끌려온 금석은 담담해 보였다. 경찰이 금석 외에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사람들이 금석을 향해 왈가왈부하며 들썩거리는 가운데 지역신문의 기자까지 나와 있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서에 얼굴을 내민 여자의 자식들이 기꺼이 응했다. 금석의 동복 형제라는 남자에게 기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원. 기자가 이번에는 금석의 동복 누이라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분개한 듯 목소리를 떨었다.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자식에게 호된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그동안도 노인네를 방치하다시피 해왔다는 걸 내가 알아요. 동복 누이의 분개에 동복 형도 한마디를 거들었다.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요. 금석에게 쏟아야 할 정을 대신 쏟아부어 키웠다는 여자의 의붓 자식은 오지 않았다. 여자의 자식들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놓자 금석은 어이가 없었다. 그들에게 남을 단죄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금석이 끙끙거리며 여자를 겪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도움도 보탠 적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금석의 죄를 물을 권하니
있을 수 없었다. 여자를 돌봐줄 수 있는 곳 근처에 여자를 유기해 준 것도 그들이 아닌 금석이었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그들에게 누가 감히 금석의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 여자의 자식들은 여자처럼 무지렁이들이었다. 금석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짓거릴 만한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버려져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여자를 동정했다. 어느 누구도 금석의 처지에 연민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어떤 젊은이 하나가 경찰서 마당에 나타난 금석을 보고 난데없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제 이야기를 떠들어 놓기 시작했다. 저는 요즘 문신을 하나 새로 새길까 생각 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류를 문신으로 새겨두고 틈날 때마다 보려고요. 철없던 시절에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새겼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레이저로 지운 뒤 그 자리에 부류를 뉘우치는 글귀를 새겨 넣어서 자주 들여다보면 살아생전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사소한 것까지 생각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하면 그간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과오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은혜에 대한 보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식으로서 회개의 길을 가고 있는 가 보았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상은 달라질 게 없다. 라는 현실적인 내용이 금석의 뇌리에 들어왔다. 죽어서 이미 세상에 없다는 그의 어머니가 그런 의도를 알 리 없었다. 그러니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우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를 위한 그 어떤 것이 될 리는 만무했다. 입건이 되지 않은 금석은 그래도 세상이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고 있었다. 한데 그런 생각도 잠시뿐 경찰의 결정은 금석에게 다시 여자를 떠안겨준 셈에 불과했다. 감방에 보내고도 남을 만한 과중한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그 대가를 여자에게 해주면 된다는 식의 내용을 금석에게 통보했다. 부모를 유기한 자식이라면 죗값을 치러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유와 같은 은혜로 금석을 용서해 주었다. 그런 후 다시 금석에게 여자를 돌려보냈다. 콩밥을 먹으면 먹을지언정 여자를 책임질 마음이 금석에게는 없었다. 마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었다. 사실상 금석이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